실전 투자가 안 되면 서동구의 투코스. 안녕하세요. 서동구의 투코스 진행의 김도원.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네, 자 오늘까지 코스피는 2거래일째, 코스닥은 3거래일째 하락을 했습니다. 저 PBR주들의 매물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오늘 반도체 이슈도 굉장히 주목이 됐는데 이 마이크론의 HBM 양산 소식으로 인해서 대장주 SK하이닉스는 많이 하락을 했고요. 반대로 소부장주들은 강세를 보이면서 종목들을 좀 잘 골라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상승 종목 수도 아주 급감을 하고요. 네. 뭔가 시장이 좀 많이 피로도를 좀 느끼는 거기에 또 마이크론이 가세를 해주면서 HBM 전쟁을 놓고 이게 뭔가 이상한 분위기가 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 잠시 후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 이 삼국지 열전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면서 대응해야 될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또 반도체주 내에서 또 본격적인 삼국지가 펼쳐질 거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그렇다면 어떻게 좀 시장을 바라보고 전략을 세워봐야 할지 잠시 후에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오늘의 공략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확인해볼 종목은 바로 TS인데요. 자, 저희가 이 종목은 12월 26일 방송에서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2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2주 전에 했었는데 지난주에 62,000원 이상까지 올라가면서 수익률이 현재 31.9%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번 주에는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2차 목표 달성했을 때 해야 됐는데 뭐 오픈 엣지부터 시작해서 한미반도체들이 너무 네. 급등을 하는 바람에 조금 한 템포 늦췄는데요. 오히려 한 2, 3일 동안 여러분들 조정 보이면서 좋은 매수 기회가 오지 않았을까. 이러한 측면에서도 한번 점검을 다시 한번 하면서 우리가 3차 목표가 그리고 적자 전환됐다라는 이러한 내용까지 좀 선반영이 되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잠시 후에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TSE 또 다음 3차 목표가 세워봐야 할 때인데요. 잠시 후에 자세하게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에서도 쉽지 않은 장이 이어졌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의 관망세나 또 투자 심리가 살짝 위축된 그러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이런 시장 흐름 속에서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또 이렇게 공략주처럼 좋은 수익들 낼 수 있을지 오늘도 1시간 동안 저희가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소장님의 실전 투자 매직 기법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좋은 종목들 고르는 방법 그리고 이 종목이 앞으로 더 갈 수 있을지 다시 한번 공략해 볼 만한 구간은 어떻게 확인을 해봐야 하는지 이러한 노하우들 배워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강의 시간 다음으로는 시간의 특징주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저희가 여러 종목들 짚어드리면서 이 종목이 내일 또 갈 수 있을지 어떻게 접근을 해봐야 할지 이런 부분들 전략 체크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소장님과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을 하시면 되고요.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서동구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링크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매직 솔루션 이용권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서동구의 투코스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동구의 투코스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소장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여기 보이시는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대주시면 자동으로 링크가 뜹니다. 링크 누르시고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가 필요한데요. 숫자 4자리 1630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나는 QR코드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샵 3772번으로 서동구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또 링크를 답장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해 주시고 많은 정보들, 더 많은 내용들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도 시장 이야기 먼저 출발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코스피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 시총 상위주 많은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까지 흐름과 반대로 삼성전자는 상승을 했고 SK하이닉스가 많이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또 이슈가 있었던 제약바이오주 셀트리온이 4.7% 강세를 보였는데 사실 이 밖에서는 거의 모든 종목들이 파란불을 켜주는 흐름이었고요. 그리고 수급 상황도 확인을 해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 시장에서 장중까지는 함께 또 매도를 하다가 외국인이 장 막판에 매수로 돌아서면서 다시 한번 매수세를 이어가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어떻게 볼 수 있을지 먼저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좀 뭐라 그럴까요? 시장이 좀 피곤하고 피로도를 좀 느낀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도 집안에 어떤 큰 행사가 있고 나면요, 네. 뭔가 좀 피곤하죠. 피곤하고 아무래도 맞아요. 좀 휴식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 지난주에 엔비디아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주초본만 해도 상당히 우리가 긴장도 하고 또 기대감도 있었던 그런 모습들. 그리고 또 이번 주에 월요일 날 바로 K-밸류업 프로그램 발표와 관련된 이러한 내용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지나고 나니까 야, 시장을 끌고 갈 만한 또 어떤 이슈가 될 만한 그런 모멘텀이 뭐가 없을까? 이러한 부분들을 거기에 또 발맞춰서 일부 차익 매도 물량들도 나오는 이러한 모습들이 전체적으로 이번 주에 뭐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목요일 날 PC 물가지수 발표를 앞둔 상태 속에서 조금은 관망 모드와 또 다른 지표에 이제 주목하는 그런 어떤 시장이 되다 보니까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한 어떠한 돌파구가 지금은 조금은 부재하다. 그렇다면은 이왕 뭐 넘어진 김에 좀 쉬었다 가자. 뭐 이런 어떤 분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전체적으로 어떤 매기들도 확산되지 못하고 어떤 섹터라든가 테마 내에서도 일부 종목들로 국한되면서 상승 종목 수도 아주 극소수로 축소가 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로봇 관련주 중에서는요, 로보스타가 LG가 대주주죠. 바로 MS와 함께 서비스하는 로봇 서비스와 관련된 네. 이러한 부분들의 로봇 비서, 뭐 MS와 함께 협업을 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로보스타가 급등을 해주었고 또 단기적으로는 2대 주주인 로보티즈도 급등했던 이러한 모습도 연출됐습니다만은 상승폭이 크게 축소가 되면서 마무리가 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다른 때 같으면요, 이러한 재료가 하나 나오면은 다른 로봇 관련주들도 매기들이 확산되는 흐름인데 오히려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도 그만큼 지금 시장에 체력적인 흐름이라든가 어떤 자금의 어떤 쏠림 현상들이 상당히 제한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로보스타 같은 경우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이러한 큰 거래가 증가가 돼주면서 윗골이 달린 양봉 그리고 어떤 면에서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박스권이지만 이게 늘어지는 듯한 이러한 모습 이후에 다시 또 이렇게 이제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 이번에 MWC와 관련된 그런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나와준다라면은 고점 돌파가 이루어지면서 로봇 관련주들의 어떤 분위기를 좀 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흐름으로 로보스타가 진행이 될 것인지 요거를 지켜보시면서 로봇주들의 동향을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큰 흐름에서 보면은 에브리봇이 이 연이틀 어저께 하한가 오늘도 급락하는 네. 이런 모습이 전체 로봇 관련주들의 어떤 분위기를 좀 흐리고 있다.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서 에브리봇의 한 종목에 국한된 악재 아닌 악재가 전체 흐름을 조금은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게 만들고 있지만은 그러한 흐름들이 대반등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충분히 다른 정상적인 로봇 관련주들은 다시 한번 탄력적인 흐름이 연출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는 어제 우리가 이제 시간에서 살펴봤을 때 몇 개 종목 중에서 이 QRT 같은 종목 아주 모양이 좋습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이 종목도 큰 범주에서 보면은
HBM과 관련주로 다시 이제 부각이 되고 있죠. HBM의 리사이클링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서 직전 고점이 오히려 이제 지지선으로 잘 작용을 해주면서 오늘 이렇게 뭐 장중에 상한가도 들어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모습이고 또 하나 이제 뭐 한미 반도체는 제가 굳이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네. 이제 점검을 해드렸습니다만은 바로 IMT 같은 종목도 상당히 의미 있는 이러한 그 급등을 보여주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의 어떠한 HBM 뭐 칩과 관련된 어떤 세정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또 부각이 되면서 오늘도 또 급등을 하는 이러한 모습인데 이따가 또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같은 반도체 관련된 그러한 섹터들 중에서도 HBM자가 붙은 것들이 지금 다 움직임이 좋은 네. 이런 살아있는 이런 매기들이 집중이 되는 이런 모습이다. IMT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 이렇게 거래가 다시 수반이 돼주면서 이제 직전 고점을 돌파해 줄 수 있느냐 이게 1차적인 관건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여러 논란도 있습니다만은 안정적인 실적이라든가 수주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 조선주들도 이제 어느 정도의 또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좀 마무리 짓고 다시 이 저점권에서 반등 주는 이러한 모습들. 상당히 이제 조선업종들도 우리가 좀 구분을 하면서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겠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이 메이저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이 H현대중공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익 개선세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또 안정적인 수주를 계속해서 확보해 나가는지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계속 추적하면서 조선업종들도 지금부터의 자리에서는 뭐 크게 어떤 면에서는 뭐 직전 고점을 염두에 둔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단기적으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자리지 위험스러운 자리는 아니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무엇보다도 이제 비트코인이 5만 뭐 4천 불, 5천 불, 네. 뭐 이제 곧 6만 불도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다만 이제 좀 전체적으로 탄력도는 좀 떨어졌습니다. 바로 대표적인 업비트 지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기술 투자 관련돼서 이러한 지난번에도 이렇게 한번 상승을 했다가 좀 흔들리는 모습이었지만은 기다렸다는 듯이 또 이렇게 거래가 실리면서 올라왔는데 아무래도 좀 발빠르게 대응하신 분들 단기적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의 어떤 접근 전략이 필요하지 이것을 추세적으로 접근해 가기에는 조금은 좀 리스크하다. 물론 우리 투자 같은 경우 이제 흑자 전환도 아주 대규모로 이루어졌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지난번에 이런 어떤 급등하는 이러한 패턴이 연출이 됐는데요. 추세는 살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 접근하다가 물리더라도 이러한 종목은 또 이렇게 곧바로 올라올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 측면으로 접근하면서 대응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이렇게 움직였던 특징주들을 통해서 오늘 시장 잘 흐름을 짚어봤는데요. 반도체 관련주, 특히나 HBM 반도체 관련주들이 오늘 일제히 강세를 보인 가운데 QRT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저희가 시간의 거래 특징주 시간에 분석을 해드린 종목인데 오늘도 24% 급등 마감을 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HBM 반도체 관련주들은 잘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또 내일 시장 준비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내일 장은 어떤 전략으로 좀 전망 체크를 해볼까요? 네, 아까도 이제 모두에서 헤드라인에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네. 결국은 뭐 독과점이라는 건 있을 수 없죠. 서로가 뭐 좋을 것 같지만 같이 망하는 거예요. 결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엔비디아의 HBM 칩을 공급한다라는 네. 이러한 내용들이 외신을 타고 어저께 밤늦게 오늘 새벽에 이제 전달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조금 미국 시장에서도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이 좀 숨고르기 보여주었지만은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종가상으로 4% 넘게 상승을 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만큼 갓비디아와 연관이 되는 종목들은 좋은 흐름들이 연출되는데 이것이 이제 악재가 될 것이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오늘 아침 8시 15분에 제가 노란톡에서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방송 네. 서동구의 매직타임 시간에도 많은 분들께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요. 결국 캐파가 커지기 때문에 이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진입한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다. 그런데 종목별로는 기업별로는 차별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SK 하이닉스가 뭐 사장이 직접 얘기한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2024년도에 HBM 칩과 관련된 것은 엔비디아로부터 완판이 됐다. 이제 다 끝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계속 뭐 오늘 물건 만들어줘 내일 갖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 2024년에
일정한 그런 어떤 로드맵에 의해서 모든 계약은 끝났고 그거를 이제 계속 생산해내는 그런 과정이겠죠. 이미 SK 하이닉스는 내년을 내다보고 후년을 내다보면서 새로운 어떤 기술을 지금 또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 4세대, 5세대 이러한 것들을 개발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 마이크론은 아직도 2세대 정도에 있는 거를 공급해 준다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기술력에서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는 하이닉스한테는 엄청난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특히 전체 하이닉스의 디램 매출비 중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뭐 10% 미만이었습니다. 뭐 8, 9% 정도. 근데 올해만 20%를 넘어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가의 움직임이 차별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반면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수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사실 지난주에는 뭐 이상한 안 좋은 뭐 브라인드 뉴스로다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만 그런 난항을 겪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측면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결국 전체적으로 지금 디램 익스체인지에서도 그렇고 HM과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의 시장 규모를 작년에 11억 달러에 불과했는데 앞으로 한 35% 이상씩 고성장을 하면서 2027년까지 약 6조 8천억 규모, 51조 달러 이상을 51조 달러 이상을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쟁자도 진입이 되는 거고요. 그러나 전체 캐파는 커지는 거고, 거기에서 일정한 8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하이닉스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쪽들도 당연히 한미반도체 아니겠습니까? 엔비디아, SK 하이닉스 지금 한미반도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는 빨리 무엇인가 엔비디아의 이제 어떤 그 갑의 자세에서 벗어나서 뭔가 변화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비가 내리고 있다. 그리고 오늘 SK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도 나오면서 주가가 좀 하락하긴 했습니다만은 오히려 못 사셨던 분들은 요 15만 원 초반 내지는 이하 자리에서는 공략해 볼 만한 그런 어떤 위치에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주가가 말을 해줬죠. 한미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 대장주인 한미반도체가 또 다른 고점 돌파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부분들은 뭐 일부에서는 그거 뭐 너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경쟁자가 생겼다라는 거는 그만큼 캐파가 줄어들고 매출단에도 문제가 있고 영업이익률에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걸 뭐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우리가 뭐 과대 포장할 필요도 없지만 일단은 여태까지 선점해왔던 SK 하이닉스라든가 한미반도체의 어떤 주가의 움직임이라든가 앞으로 매출 이러한 부분들만 체크해 나간다면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HBM 3파전을 좀 어떻게 봐야 할지 또 분석과 함께 조언을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경쟁이 치열해진다는 거는, 다른 기업들이 이 시장에 뛰어든다는 거는 그만큼 또 수요가 많고 앞으로 이 업황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측면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지금 업계 1위를 달리고 있는 SK 하이닉스 쪽에서는 앞으로의 매출 전망이나 실적 전망이 긍정적이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고, 한미반도체 가장 또 맑음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기 때문에 HBM 반도체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을 가장 또 눈여겨봐야 할지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이런 이야기들 참고해 보시면서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이어서는 내일장 공략주 또 오늘 한 종목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힌트 먼저 들어볼게요. 사실은 오늘 종목들을 제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사고 싶은 종목도 있고 조금 더 있다 사야 될 종목도 있고, 또 너무 우리가 IT 소부장이라든가 반도체 이쪽들만 하려니까 많이 올라갔거나 아니면 조금 더 조정을 보여야 될 만한 종목들. 그래서 오히려 저도 안전하게 항해를 해야 되겠다. 또 여러분들도 안전하게 항해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마침 재고 자산들이 이제 소멸돼가는 여러 가지 일련의 플랜도 나오고 있고요. 또 모처럼 만에 이렇게 이제 흑자를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영업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항해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아까 또 시황 이야기를 했을 때 조선주들, 조선주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좀 잘 종목별로 골라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게 생각이 나면서 항해라고 하니까 또 관련주인 것 같은 느낌이 싹 듭니다. 바다를 뭐 열심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략주 일단 여유로운 항해. 제가 예상하기로는 약간 조선주의 느낌이 오는데요.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어떤 투자 포인트와 가격 전략으로 대응을 해봐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방송 막바지에 또 시원하게 공개를 해드리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는 매직기법 공략주 수익률을 확인해 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준비되어 있는 종목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자 오늘 살펴볼 종목은 바로 TSE입니다. 사실 2차 목표가는 2주 전에 달성을 했지만 워낙에 공략주 저희들이 제시해드린 공략들이 좋은 종목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순서가 좀 밀렸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 이상보다 더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네, 사실은 이제 TSE를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릴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후공정에서 이 소켓 테스트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 이것이 이제 TFE라든가 TSE 이런 부분에서 SK하이닉스가 인수한 데 따른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이 되면서 오히려 삼성향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린 그 포인트들을 이제 보시면요. 이제 12월 말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좋은 흐름이 연출되다가 시장이 전체적으로 흔들리면서 크게 한번 흔들렸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거래는 없이 곧바로 시장이 안정이 되니까 2월 달 들어와서 바로 이렇게 급등을 하는 이러한 모습이 이제 2주 전에 1, 2차 목표가를 단숨에 다 돌파해내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그리고 숨고르기를 해주고 나서 실적에 대해서 조금 불안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4분기 실적 그리고 전체 온기 실적이 적자 전환됐다라는 이러한 얘기가 이제 공식적으로 노출이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선 조정을 보였던 이런 흐름들 속에서 주가의 움직임이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3일째 하락한 데 따른 하방 경직성을 보일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IT 소부장 쪽들이 좀 빨리 달려온 감은 있지만 웬만한 것들이 흑자가 나거나 아니면은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들도 있는데 대부분이 실적이 축소가 되거나 아니면 적자 전환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워낙 부진했었기 때문에 특히 낸드 쪽 부분에서 워낙 부진했던 이러한 부분들이 TSE를 적자로 전환하게 만드는 그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뭐 디램뿐만 아니라 낸드 쪽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올 상반기부터 계속해서 이제 호전되는 이러한 모습들을 감안해서 본다라면 더더군다나 작년 하반기에 이 TSE는 오히려 공장을 더 증설을 했어요. 네. 올해 2025년을 2024년을 더 대비해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선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 59,000원을 목표 달성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조정이 잘 연출이 돼준다면은 이 직전의 고점대를 중심으로 한 하방 경직성 뭐 조금 더 본다면 한 52,000원 정도가 지지력이 이제 한 번 더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현재 시점에서만 놓고 봐도 뭐 55,000~56,000원대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재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으로 충분히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직전의 고점을 이제 59,000원을 얼마나 빨리 가주느냐에 달려 있겠습니다만 이 자리가 돌파가 돼준다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N자형의 파동을 그리면서 현재 시점에서 3차 목표가는 69,000원까지 무난하지 않을까. 뭐 일부 하우스에서들은 뭐 72,000원에서부터 75,000원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이제 뭐 최소 6개월에서 1년의 얘기고 우리가 어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과정에서는 하나의 라운드 7만 원이라는 라운드는 또 한 번 벽이 작용될 수 있으니까 네. 69,000원을 3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리면서 같이 또 리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현재는 이 2차 목표가였던 59,000원 그 아래로 좀 내려온 상황인데 다시 한번 돌파 가능한지 이 여부를 좀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3차 목표가 69,000원 제시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장님과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통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QR코드와 문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여기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대주시면 자동으로 링크가 뜹니다. 링크 누르시고 참여 코드 1630 입력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서동구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링크 안내드리고 있으니까 두 가지 방법으로 입장을 하시면 되고요.
들어오시면 많은 것들을 또 얻어가실 수 있는데 또 중요한 게 매일 아침마다 진행되는 온라인 무료 방송입니다. 특히나 어제는 또 특집 방송 저녁 시간에 잘 또 마무리를 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3주간에 걸쳐서 매주 월요일 날 저녁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네. 이제 또 다른 이벤트도 또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매일같이 우리가 매일 아침, 점심, 저녁 먹지 않습니까? 물론 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두 끼만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네. 매일 아침 8시 15분부터 30분까지 오늘의 전략과 그리고 오늘의 공략주 여러분들과 변함없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아침에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오늘처럼 특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엔비디아 공급을 한다. 이거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까요. 제가 아침에 여러분들 15분 동안 아주 깔끔하게 다 정리를 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오히려 여러분들 짧게 접근하시는 분들은 뭐 하이닉스 일부 이익 실현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 이 조정을 이용해서 저가 매수할 수 있는 분들도 있고 또 바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라든가 아니면 강력하게 홀딩을 했거나 이렇게 대응하시면은 아주 오늘 아침 기분 좋게 준비하지 않았을까. 그런 것을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정말 알짜배기 내용들 들어보실 수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이고요. 특히나 또 뉴욕 증시에 나왔던 내용들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은 꼭 함께 참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통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와 계시거나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직접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포털 사이트에 서동부의 투코스 검색을 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셔서 스크롤 내려보시면 소장님의 얼굴이 보이실 거고요. 초록색 방송 예정 네모가 있는데 방송 시간이 되면 빨간색으로 바뀌니까요. 빨간색 네모 누르시고 온라인 무료 방송 입장하셔서 매일 아침 15분 동안 여러분들의 좋은 내용들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방송에서도 소장님의 또 공략주 그리고 이런 노하우들 배워볼 수 있는 강의 시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실전 투자 매수 기법 강의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코스 시청자, 투자자 여러분들, 월요일 3주 동안에 걸쳐서 저녁에 7시에 여러분들하고 매직으로 우리가 복리 수익을 거두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바로 지난주 월요일이었었죠.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장중에 우리가 저점과 고점을 어떻게 예상하면서 매매에 임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바로 어제였습니다. 월요일 날은 우리가 큰 그림에서 시장의 또는 종목의 저점과 고점을 어떻게 파악하면서 대응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지지와 저항으로 어떻게 작용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TSE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이러한 다이아에서의 모습에서 어떻게 지지와 저항을 파악해야 되는지를 또 말씀을 한번 간략하게 드리겠는데요. 항상 이 16가지 패턴 안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계속 강조드리지만 지금 코스피 시장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것 같지만 5일 동안 캔들상으로는 음봉으로 여러분들 끝났습니다. 6거래일 동안. 그러면은 이거 계속 빠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오히려 내일은 말이죠. 오히려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은 날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의 경우에도 3거래일 연속 음봉에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러면서 올라오고 있는 이평선들에 대한 지지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거죠. 계속 올라가기만 하고 계속 하락하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일부에서는 1월 2일 날 상승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거의 한 달 내내 빠졌던 그런 악몽을 되돌리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은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한 동력도 약간은 부족하지만 그렇다고 공격적으로 매도하면서 이 시장을 떠나겠다라고 하는 매매 주체들도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과 하락의 어떤 추세가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항상 보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안에 내가 어떤 매매 포지션을 가지고 이 종목을 어떠한 위치에 있을 때 공략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종목이 어디가 지지 라인이고 어디가 저항 라인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신다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신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TSE를 12월 26일 날입니다. 뭐 연말이고 하니까 상당히 어수선한 그런 과정들 속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나서 1차, 2차 목표가 31%의 그런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 당시 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요. 이런 조정을 마무리 짓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뭔가 변화되는 흐름들이 나타납니다. 라고 TSE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자리입니다. 그 당시 때 가격이 여기서 이렇게 종가가 형성이 됐던 자리였고요. 여러분들은 27일 날 편입을 하고 바로 23일 날 62,900원까지 갔다가 전체적으로 밀렸죠. 2차 목표가 59,000원이었고 이제 3차 목표가를 여러분들 69,000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2차 목표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도 23%의 수익률이 나온 거고 고가 기준으로 한다면은 31%의 수익률을 여러분들 거두고 계시겠죠. 그리고 일부는 아이고 이거 내가 좀 수익을 일부 챙기지 않으셨다면 오늘 밀렸으니까 3일 동안 수익률 토해냈네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조금 기다리시면 오히려 이 3차 목표가도 빠르게 와준다면 더 좋은 그런 수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진입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공략할 타이밍을 어떻게 잡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 그림을 하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데요. 이렇게 빨간 줄을 쫙 걷습니다, 여러분들. 고점 이후에 주가가 하락을 합니다. 하락을 하고 지지받고 반등을 주는 이러한 어떤 나름대로 지지와 반등의 자리인데 또 하락을 합니다. 급격하게. 그리고 횡보하죠. 예, 일정한.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들이 이제 나옵니다. 이 과정들 속에서 이 저항을 보였던 자리들이 돌파가 되죠. 돌파가 되니까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여기서 일단 한번 부딪힙니다. 그리고 다시 또 하락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락할 때 여러분들 어디에서 지지를 받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저 밑에까지 하락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아니에요. 지난번에 이 횡보하고 박스를 형성했던 고점의 자리가 지지를 받아줍니다. 그리고 바로 또 돌파를 하지만은 한 번에 여기를 못 가죠. 그리고 다시 한번 소위 말하는 쌍봉의 패턴으로 연출이 되다가 다시 밀리는데 이 밀리는 자리가 여기 이상에서 유지가 되고 저점이 높아지고 나더니 여기를 돌파하러 가는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캔들상에서는 출렁출렁 거리지만 다이아만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면 어떻습니까? 바로 여기가 저항인데 저항의 자리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고 그리고 여기가 저항이었는데 여기를 돌파해 주니까 상승 흐름이 나오는 거고 그러면은 이 종목이 추가적으로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어디가 다음 자리가 될까요, 여러분들? 이쪽에서 크게 봤을 때 여기에 저항의 자리들, 이러한 저항의 자리들이 돌파되느냐 못 되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를 안착해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갔다가 밀려야죠. 다이아는 아직 안 가고 있습니다. 다이아는 아직 저기 이 당시 때가 여러분들 2022년 7월 달에 이 고점의 자리 여기를 돌파를 못하고 가격상으로는 62,900원까지 갔었으니까 돌파하는 것 같았지만 이 추세상에서는 아직 완벽하게 직전 고점을 돌파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갔다가 부딪히고 내려온 거죠. 이렇게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길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지지와 저항 속에서 이 다이아가 어떠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접근해야 된다는 거를 이 TSE가 아주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조금 압축해서 보시면은 결국 이 빨간 다이아가 형성이 되면서
시그널도 빨간 시그널이 이렇게 잘 유지가 될 때는 분할 매수 내지는 적극적인 매수하는 구간이 나오는 거고 파란 다이아로 바뀌면서 파란 시그널도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는 자리들은 결국은 매도의 관점이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죠. 그렇죠? 또 빠졌다가 또 올라갔다가 여기서 또 횡보해주고 이러한 모습들. 그 이후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결국은 얘도 이 시그널 라인 상에서 돌파했다가 꺾여져 내려와 있는 겁니다, 지금. 아까 우리가 다이아 상에서는 돌파를 못했지만 시그널 상에서는 결국은 고점을 같이 찍고 밀려 내려오는 숨고르기 조정의 과정이 연출되고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자, 이것을 캔들로 여러분들 다시 볼까요? 캔들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고점, 했던 이 자리. 그래서 장중에 고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31%의 수익이 나왔지만은 이쪽의 고점들을 여러분들 완벽하게 소화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자리들이 꼬리를 달아주기도 하고 돌파와 지지와 저항 속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지지가 되는 자리와 저항이 되는 자리들이 어떻게 돌파되고 돌파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는 거다라는 거를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상승 추세가 살아있을 때는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매매를 하셔도 손실을 최소화시키거나 수익을 극대화시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무너지는 자리들 속에서는 정말로 아주 발빠르게 잠깐 매매해서 때리고 나오지 않는 이상은 계속 하락하고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여기서 상승의 흐름들이 됐을 때 공략해 들어가거나 지금의 자리들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물리더라도 복원을 시킬 수 있는 힘이 그만큼 강하다라는 것을 TSE가 아주 교과서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편하게 항의할 수 있는 종목들이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제가 고민 많이 했다고 그랬죠. 지금 이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종목 역시 교과서대로 움직입니다, 여러분들. 파란 다이아로 바뀌었죠? 파란 시그널이 나오죠? 어떻습니까? 약해지다가 커지죠? 커집니다. 매도죠, 다. 여러분들 손절하거나 매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파란 다이아가 작아지고 빨간 시그널이 나옵니다. 그리고 빨간 시그널이 나온다. 매수 검토, 소극적인 매수. 그리고 살짝 밀리고 여기서부터 다시 또 빨간 다이아 유지 속에서 중간중간에 파란 시그널이 나오지만 계속 매수의 관점, 홀딩하는 그런 어떠한 구간들이 연출이 되고 다시 여기서 다이아가 작아지고 다이아가 작아지죠. 다이아가 작아지고 파란 시그널로 나온다. 매수 검토, 파란 시그널, 소극적 매도. 이런 매도. 그러다가 파란 다이아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과정들이 될 때 전량 매도. 그리고 지금의 구간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인 것 같지만 어때요, 여러분들? 빨간 다이아가 이제 저점을 잡아주면서 돌아서 주려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자리들이 결국은 이렇게 고점에서 하락한 이후에 저점을 높여가고 빨간 시그널까지 나오고 거래도 실려주고 외국인들 매수 들어오고 기관들까지 들어온다. 이러한 자리들이 여러분들이 소위 말해서 쫓아가서 매수를 하든 아니면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든 대응할 수 있는 자들이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일장에서 과연 공략해볼 만한 그런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서동구의 매직타임은 노란톡 입장을 하시면 8시 15분부터 30분까지 오늘장 전략과 그리고 관심 종목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잠시 후에 이 시간 현재 시간의 특징주 그리고 내일의 공략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시간의 특징주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오늘 굉장히 또 특징적인 점이 2차 전지주들이 일제히 특히나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에코프로 BM이 현재 7%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에코프로 BM이 코스피 이전 상장 추진 관련 또 소식이 지금 언론 보도가 나와 있는 상황인데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에코프로가 2%, 에코프로 머티 역시 1% 상승을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자동차 부품주인 성우하이텍도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1%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어제도 시황에서도 이야기를 해드렸던 종목인 것 같은데 어제 장중에 21% 급등을 하고 나서 오늘은 6% 조정을 받았고요. 다시 한번 상승 시도하는 모습.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도 함께 동반 상승입니다. 1% 정도 최근 에코프로 그룹주들보다는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1% 정도의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소장님 어떤 종목을 볼까요? 오늘 뭐 에코프로 BM, 네. 에코프로 머티 뭐 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네. 포스코 퓨처엠까지 그냥 2차 전지 특집으로 가죠. 그러니까요. 예,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좋아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겠죠. 물론 근데 이렇게 뭐 5, 6%, 7% 이상 이 시간 현재 4시 반 40분 현재 이런 상승 흐름이라면은 6시까지 이 상승 기조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또 시총이 이렇게 큰 것들이 움직이는 요인들은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또 움직임들이 아닐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지금 화면을 좀 보시면요. 에코프로의 여러분들 위치를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에코프로도요. 저점을 사실은 나왔습니다. 저점은 나왔고 상승 기조를 잘 보여주는 하지만은 빨간 다이아가 약해지면서 파란 시그널이 아직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내일 움직임에서 거래도 실려주면서 어떤 상승의 흐름들이 잘 이어진다라면 오히려 에코프로는 최소한도 지난번에 연출됐던 이 69만 원대 이 자리 이런 어떤 박스권의 상단까지 갈 수 있는 흐름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 시간에도 이거는 온라인 시간에도 말씀드리지만 저점은 나왔기 때문에 이 라인까지 다시 기다리지는 않는다. 그러면은 60만 원 초반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50만 원대 후반이라든가 그리고 60만 원대 중반과 60만 원대 후반 자리를 박스권의 어떤 흐름으로 대응이 가능한 그런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침부터 갭상승 나온다고 쫓아가지 마시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60만 원대 후반까지를 이번 구간에서 한번 보시고 신규 공략은 오히려 시초가 이하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단기적으로 접근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요. 네. 현재 모습만 놓고 보시면은 상당히 상승폭이 미진합니다. 에코프로보다도요. 지난번에 반등을 줄 때. 그런데 오히려 만약에 이게 올라온다라면은 이 직전에 이 26만 원을 돌파하면서 반등폭이 연출된다라면은 20만 원대 후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에코프로의 움직임을 보시면서 나는 에코프로 BM으로 가면은 조금 더 수익률 게임에서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또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도 현재 시점에서만 놓고 본다라면은 상당히 주가가 견조하게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뭐 MSCI에 편입된 이러한 요인도 작용이 되겠지만 지금 뭐 음봉의 어떠한 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이아상으로는 잘 지금 상승 기조를 유지해주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은 뭐 탄력은 떨어져 있으면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도 현재 시점에서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인 안 빠지면은 둘 중에 하나겠죠. 뭔가 안 빠지고 횡보해주고 버티면 어떤 재료가 됐을 경우는 위로 갈 확률이 높다는 얘기고 네. 그것이 소멸이 된다면 급락의 자리가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자리는 여기 고점을 돌파하러 가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시점에서 만약에 에코프로 머티도 같이 동반해서 움직여준다면 직전 고점을 돌파 시도하는 이런 어떤 움직임들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에코프로 머티는 에코프로라든가 에코프로 BM이 움직일 때는 또 에코프로 머티가 잘 못 가요. 네. 이러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장군 먼저냐 우리가 청기냐 백기냐 네네. 뭐 이런 것처럼 한번 그것도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포스코 퓨처엠도 이제 새롭게 포스코 그룹 회장도 선임이 되고
어떤 CEO 리스크도 좀 개선이 됐다 이런 측면으로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죠. 새롭게 라인업도 많이 꾸리고 있고요. 뭔가 투자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도 다시 또 나오고 있는데 지금 모습만 놓고 보면은 오히려 다른 우리가 에코프로 그룹주라든가 이런 것들에 비해서 상당히 안정적인 어떠한 이 상승 추세로 반전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바로 여러분들이 이 다이아를 보시면서 이 매도의 자리들이 상당히 강해요. 결국 다이아의 볼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매물이라든가 또는 어떤 매도 압박이라든가 이런 걸 느끼는데 이 파란 다이아보다도 빨간 다이아가 사실은 좀 지금 그 볼륨이 작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부분들은 이쪽에 매물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인다고 했을 때는 30만 원대 뭐 중반 정도, 3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를 1차 목표가로 설정하면서 대응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BM의 이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가 지금 많이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슈와 함께 앞으로 흐름들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 시간 가져봤고요. 이어서 매직 기법 공략주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공략주 바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항해 관련 힌트를 들어봤는데 어떤 종목일까요? 네,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좋게 또 저가권에 있는 삼성중공업입니다. 네. 물론 뭐 볼륨이 그만큼 크지요. 그렇지만은 가장 큰 걸림돌 중에 아까 재고 소멸이라고 그랬는데 재고 자산이 있었습니다. 바로 드류지십이라는 이러한 부분인데 이게 이제 내척이 올 초부터 시작해서 올해 7월까지 해서 다 인도가 될 것으로 이렇게 이제 완전히 매각이 될 경우에는 6천억에 해당되는 어떤 현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 이런 부분이 턴어라운드의 가장 기본적인 요인이 될 수가 있겠죠. 작년에 이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만은 거기에 또 현재 올해 수주 목표 97억 불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LNG 선에서만 벌써 상반기에 이번 1사분기에 35억 불, VLAC급에서 2억 불 이상, 그리고 다른 여타 뭐 이런 것들 다 합치면은 거의 한 70% 이상은 다 수주가 확보가 됐다라는 거. 이런 측면에서 올해 이 97억 불도 넘어서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올해 매출 9조 7천억 그리고 영업이익도 4천억을 목표로 하는데요. 사실 작년에도 2천억을 목표했는데 2천억 이상을 달성을 했고요. 일부에서는 지금 5천억도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 어쨌든 2년 연속 영업이익 기준에서도 흑자 전환을 달성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영업이익률도 개선되고 있다는 거.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주가의 움직임이 이제는 여러분들 모양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7천 원대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이 주가가 여러 가지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들이 어우러지면서 급등을 한번 크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러한 자리들 속에서 9천 원을 훌쩍 넘어갔던 그러한 어떤 자리들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계단식 하락을 했죠. 그리고 나서 7천 원도 살짝 이탈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만은 이 7천 원에 대한 하방을 강력하게 지지해 주었다라는 거. 그렇다면 이 종목은 이제 어떠한 일이 있어도 7천 원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럼 뭐 지금 뭐 7,600원인데 10% 안 되는 그런 손실을 부담하더라도 1차적으로는 여러분들 이 8,500원이 어떻게 잘 넘어가느냐. 이게 관건이고요. 이 8,500원이 넘어가서 안착을 해준다면 직전 고점도 돌파하러 가는 흐름이 올해 내내 이루어질 수 있는 흐름이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께 1차 목표가는 8,500원을 뭐 손실폭도 적지만 수익률도 일단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로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리면서 그 자리가 빠르게 잘 넘어가고 안착을 해준다면 그 다음에 목표가를 우리가 더 훌쩍 높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공략주는 바로 조선주 삼성중공업이었습니다. 목표가와 손절가 잘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더 많은 내용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고 참여 코드 1630 입력하셔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서동구의 투코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